쉴 틈 없이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들, 한 걸음 멈추고 생각하면 더 심각한데요. 여야를 넘어서 삼선의 정치 경력을 가지신 이영일 전 의원과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갔습니다. 이제 숙제가 하나 날아갔는데 민주당이요, 아직 입장 정리가 좀 안 됐나 봐요. 처리가 뭐 내일로 미뤄질 것 같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국민들한테도 이 사건이 큰 충격이지만은 우리 정치권에도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일부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석기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회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이석기 의원을 옹호할 그런 용기 있는 국회의원도 없고, 최종적인 판단은 일단 사법부에 맡기기로 하고, 네. 일단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입니다. 근데 통진당이요, 민주당한테 처리하지 마라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말 안 들으면 뭔가 폭로하든지 보복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과거에 공동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라지만 지금 벌써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사정 변경 때문에 그 공동 합의문을 가지고 오는 애소,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문재인 의원이 지금 어제 회기 결정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회기 표기 결정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솔직히 해명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당시에 민주당 의원 7명이 다 같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자, 민주당 이번 기회에 진짜 선긋기를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의원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떻든 이석기의 사면 복권의 최종 결정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재가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이러한 맹동이 정치 사회에 큰 부담이 되었을 때 사면 복권을 했고 오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문재인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이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또 사면을 제안한 사람은 당시 법무장관 전정배 의원 아니겠어요? 따라서 네. 전정배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부터 결코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맞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친노 세력을 안고 가기 위해서 김한길 씨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장외투쟁도 했습니다. 노소투쟁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친노 세력을 안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정치 과정인가를 실감했는데, 더욱이 친노와 연대하고 있던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바로 이 시점에서 친노와의 동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명백한 민주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네. 이 토대 위에서 친노에 끌려가지 않는 소위 한국의 정통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을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리더십은 김한길 의원한테 있는데, 과연 김한길 의원이 얼마만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죠. 지금 말씀이 참 중요한 게요. 왜 이번에 보니까 국회 체포동의안에 보니까 집권계획표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석기 일당에. 보면은 말이에요.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구도하에 혁명에 진출을 했다. 그다음에 총선에서 야당, 제일 진보 야당 구성하고 진보 집권 시대. 이게 사실은 연대 구조를 만들어서 야당을 숙주로 삼아서 세력을 키우고 집권까지 내다본다. 이게 지난번 야권 연대 했던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립 정권까지는 정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석기 의원의 녹음 내용으로 나타난 바로 보면 그 사람들의 집권 구상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하급 수준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은 지적 장애야, 정신적 박약아들이 쓰는 그런 구상 비슷합니다. 더 무섭잖아요. 그들이 폭탄을. 그러나 이런 사건이 시원찮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방치했을 경우는
네. 이게 상당히 큰 사고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의 기관 시설을 폭파해버리는 거. 아니 보세요. 화학김에 남대문 불질러가지고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 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이들이 무소불위로 뛰어들어서 폭파시켰다. 그건 내란에 못지않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사건이라고 도외시할 게 아니라 이런 사설을 단속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오기 네. 때문에 단속이익과 방치이익을 비교해 볼 때 단속이 큽니다. 다만 내가 요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 죽은 줄 알고 밥값도 못 올 줄 알았던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그나마 예. 참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감청 신청을 갱신해가면서까지 이러한 실체를 밝혀냈다는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들 세력이 국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얻고자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오늘 마침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에서요. 이석기 의원이 요청한 안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뭐 한미 국지도발 공동 대비 계획. 이건 비밀 자료인데 다행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무기 도입 관련 자료 등을 다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만약 진짜 이들의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세력을 넓혀왔다면 앞으로 넓힌다면 이제 모든 군사 정보가 이렇게 따지면 자칫 유출될 수도 있을 뻔했겠는데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한미 간의 군사정보 협조가 한때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청와대와 대화에도 대화한 내용이 그 다음 날은 김정일이 책상에 있더라더라.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아이고. 우리가 과거에 한 10여 년간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한미 간의 정보 소통이 차단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국회 원내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보면은 이른바 혁명 투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통진당을 만드는 것은 남한 사회에 대한 혁명 투입이고 만들어진 통진당을 민주당과 연대해서 국회에 의석을 준 것은 국회에 혁명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 투입을 통해서 합법, 반합법 투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특히 이 양반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위원회 속하면서도 국방관계 자료를 전부 중요한 걸 요청하잖아요. 네. 소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밀을 합법적으로 빼내고 그것에 처분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든 지금 사전에 적발되고 이걸 우리가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구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에 그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또 한자로 권총 사상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뭐 한자로 권총이 수만 자로 핵폭탄보다 가치가 있고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권총 얘기가 이게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권총 준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국민들 굶겨 죽이고 3대 세습하는 김씨 왕조를 25,000달러 대한민국에 살면서 추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현실인 이유는 뭘까요? 그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조작된 날조된 이론이 많습니다. 김일성의 총 한자루설도 날조된 것이고 조작된 것입니다. 또 김영직 사범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김일성에게 총알짜리 줬다는 얘기도 그건 날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날조된 얘기가 그냥 확산되고 또 김일성의 항일투쟁이라는 사건 자체가 침소봉대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항일의 역사나 해방 후의 역사에 대한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교육의 실패가 이러한 것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는 그래갖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역사가 다시금 좋은 책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역사 왜곡 날조 이제 요즘 지금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역사 왜곡 날조가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투쟁 역사 전체가 왜곡 날조 침소봉대입니다. 네. 근데 그걸 밝혀줄 수 있는 교재가 없고 우리의 잘한 것은 숨기고 북한의 허구만 확장 선전되어 온 우리 현대사 교육의 맹점 이거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이들의 세력이 얼마까지 뻗었는지 한번 보면 자 이미 민노당 시절이었던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그때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접수한 공공기관, 경기도에 있는 뭐 공공기관 수를 포함해서 한 1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정치권 어디까지 손을 뻗쳤을 것 같고 얼마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을 걸로 보시나요? 지금 이석기 의원을 표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면 북한의 대남 전략의 일부로서 소위 남조선 혁명 역량의 강화 사업이 어느 정도 뻗쳐 있는가. 그래서 교육계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문화단체도 있고 그게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왜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진보, 네. 종북 그게 전부 개념이 혼란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정의하라면 좌파 중에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좌파는 진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는 종북입니다. 그런데 종북과 진보가 종북인지 진보인지 그런 걸 명확하게 구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명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게 뭐냐? 다 같이 부르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태극기 앞에 격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상당히 치기 어린 얼라들 장난으로 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대한민국 부정이다 하는 것이 이번 이석기의 소위 지령연설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북 세력이 어떤 세력이고 네. 진보 세력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반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근데 저는 그래 봅니다. 반성할 사람이요. 이제 예를 보면 정치권으로 가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보도 수집하고 야권 내 어떤 지분을 얻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결국은 이 실형받았는데 사면복권 금방 되고 그 다음에 야권 연대하면서 국회 가고 이렇게 시작된 건데 당시에 사면복권에 관계기관들은 뭐 반대 의견도 냈대요. 그러면 도대체 밝히고 책임지고 할 사람들 누구며 어떻게 밝혀야 되나요, 이거? 그런데 당시에 그 야권 연대할 때 민주당 내에서도 통진당과의 연대를 공공연하게 반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권을 장악하는 방식이 모바일 투표를 쓰기 때문에 계속 친노계가 당권도 잡고 대통령 후보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 바람에 야권 연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었고 결국 대선 실패 이후부터 그 분위기가 역전되고 그래서 지금 친노들이 약화되고 소위 반노 세력이 강화되는 그러한 갈림선상에서 김한길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한길 대표도 민주당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연 이 종북 세력을 안고 가는 민주당이냐, 종북 세력을 뿌리치고 가는 민주당이냐, 종북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냐, 그걸 반대하는 민주당이냐, 이게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합니다만 문재인 의원이나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에 관계했던 법무장관, 당시 법무장관이나 이분들이 앞으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자, 근데 지난해 3월에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 간의 야권연대 당시의 공동정책 합의문을 한번 보면요. 자,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시작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 보장. 이게 얼핏 보면요. 통진당의 진짜 강령하고도 비슷한데 이번 사건을 보면 당시에 이 두 야당의 정책적인 합의가 섬뜩한데 이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공동 합의문 처리는 내가 볼 때는 민주당 내 사법 처리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 토론을 가져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자기네들이 해놓은 일이지만은 일단 그러한 공동 합의문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걸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외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민주당이 자체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요. 그때 당시에 가석방 이후에 2차례나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지금 방북을 했는데 자, 아로 그 지하 조직의 그 조직원들도 수차례 방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났고 또 만나서 뭘 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때가 NLL 포기 논란이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 시기랑도 또 겹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약간의 정권 분위기 이게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걸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노무현 정권 5년간 그리고 김대중 정권 후반기부터 노무현 정권 5년간은 어떻게 보면은 종북 세력들의 활동 공간에 대한 일체의 제약이 해체된 이른바 종북 세력을 위한 해방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정원의 정통파들은 그 기간을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합니다. 뭐 잃어버린 15년이 뭐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간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세워서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네.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금 그 기능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심해놓은 안기부의 내부 조직 직원들이 전부 다 고발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들이 무서워서 손을 못 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돼야 할 게 15년 정도에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또 사명감을 가진 국정원의 일부 팀들이 이번에 이석기 사건을 잡아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무혐의 증거는 적이 없는데 그래도 판사의 감청 신청을 여러 번 받아가면서 이 자료를 전부 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공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할 때는 잃어버린 15년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잘못된 관행도 깨는 그런 차원에서의 국정원 개정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눈치만 보던 여당, 또 오랜만에 뭐 용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해라, 통진당 강제 해산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통진당 강력 한번 볼까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이게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정책 합의한 부분도 있고요. 상당수의 시민단체들 주장하는 거랑 차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해산한다? 저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잡아갈 거냐? 이게 쉽지 않은 얘기를 여당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시민단체도 법에 위반될 때는 우리가 그 사단법인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취소 조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당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할 때는 해체를 해야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개인과 창의를 최고로 존중하면서도 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단하는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적 민주주의를 갖지 않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자유, 박의 자유, 또는 대안 선택의 자유, 그런 민주주의 원칙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포기한다면은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합진보당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특히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 밑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넣으려는 공작에 가세하고 내용한다면은 그건 단죄를 해야죠. 그걸 단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그럼 이석기 의원이 유죄 판결이 나면 뭐 통진당은 해산하는 수순으로 당연히 그때는 지금 현재 일부 사회단체가 통진당의 해체를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아직 그걸 붙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헌법재판에 제소를 하면은 아마 법원에 이석기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필요합니다. 또 이석기 씨의 주장과 통진당의 노선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석기 씨가 유죄를 받는다면 그 전제에 의해서 통진당의 해산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또 희망합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은 본인은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이정희 대표도 지금 뭐 이틀째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날조라고 외치는데, 자,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있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여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여서 미소를 짓습니다. 참 국민을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넣어? 나 그래도 상당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야. 그 백그라운드가 뭔가요? 그렇죠. 자기가 그 말을 못하니까 그 표정이 말하고 있잖아요. 백이 든든하다. 그래서 나오는 근데 웃음이다. 말씀을 보면 왜 이석기 일파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만 유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게 과거에 왜 이념 투쟁하다 맹목적으로 막 테러로 가버린 독일이나 일본의 이 적군파가 생각이 난다는 분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적군파로 간다,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적군파와 또 서독의 거기 도시계리라 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큼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적군파나 저 독일의 도시계리라들은요 사생을 초월하는 아주 그 돌격증이 강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왜곡이다, 날조다, 공안 탄압이다 하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치사한 겁니다. 그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어떻게 공안 탄압이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한 소리 해갖고 자기 변명을 해보니까 네. 적군파보다도 훨씬 용기가 없는 아주 비겁한 그러면서도 뼛속까지 빨갱이인 그런 주장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국은 미제 식민지, 또 북한을 이상사회로 믿는 사실 주사파 노선 90년대 저희 뭐 운동권에서도 지금 줄이었고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자 이것이 잠시 주춤하다가 잠복하다가 다시 또 언젠가 또 고개를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은 건강한 진보 세력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자유평등과 복지의 가치를 중시하는 건전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종북 세력에 깔려서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진정한 건전한 진보의 목소리가 나올 공간을 이번 종북 파동이 만들어줬다. 저는 그래 보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돈이 많느냐, 학벌이 좋느냐, 얼마나 집안이 좋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짓는다고 포린 포리스에 나온 미국 학자가 글을 썼어요. 지금 아무리 운동권이다, 사회단체다, 종북파라 하더라도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 민주당 또 과거 열린우리당 쪽에 이 밝히고 반성할 사람 많이 출연했는데 여당은 떳떳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석계 사건 갖고 파상 공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권 주변에 기웃거리면서 환심사느라고 급급하고 종북 이런 거 문제 제기하면 극우랑 놀면은 이미지 나빠진다고 슬슬 피하던 사람들이라서 뭐 별로 못 믿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운명을 정치인이 자기 운명을 자기의 정치 철학에서 철학으로 표현하지 않고 결국은 펴오는 데만 그거보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맨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폴리티시안은 표를 생각한다고 하는 키신저의 얘기가 맞는 거죠. 여태까지 뭐 정치권 스스로 진짜 뭐 종북이냐 진보냐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대를 했던 이 정치권 스스로 반성할 점이 좀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